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진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어느덧 12월도 얼마가 안 남았더라고요. 네, 2주 남았고요. 날씨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지난 한 주 흐름 살펴보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빅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고 시장은 전강 후 야계 장세를 좀 뚜렷하게 보인 것 같아요. 네, CPI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은 그 CPI 시작하기 전보다도 더 아래에서 끝나 있습니다. 네. 시장 한 주간 뭘 봐야 되는지, 지난 한 주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앱스 케빈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는 좀 뭐라 그럴까? CPI는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진짜 비실비실 그냥 쭉 빠져서 결국은 CPI보다 더 아래에 가 있네요. 모든 시장들이. 네, 관련돼서 좀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주식 시장은 결국 CPI랑 FOMC 두 개가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네. 여기 차트 보시면은 1번 부분이 이제 CPI 발표됐을 때예요. 보시면은 딱 눈으로 보시기에 1번이 CPI, 2번이 FOMC거든요. 네. 딱 두 개 비교하면 CPI가 더 크죠. 네. 네. 그다음에 아래쪽 금리 빠진 부분도 CPI 때가 훨씬 더 강력했고, 네. 그다음에 환율 달러 인덱스 빠진 것도 훨씬 강력하고, 빅스 네. 빠진 것도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FOMC보다 CPI가 더 강력한 시장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CPI가 실제로 예상 7.3에 7.1 나오고, 근데 이제 저 빅피겨보다는 저는 이제 월 변동분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 변동분이 0.1이니까 곱하기 12 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년치로 더하면. 그러니까 0.1씩 계속 나오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빠지는 이제 CPI로 바뀔 거라서 이제 더 CPI에 특히 원스 오브 먼스 MOM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기서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그 안에 계절적 조정이 있다, 어느 캘리포니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결국 줄줄줄 빠졌어요. 여기 네. 보시면은 줄줄줄 빠져서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반등해서 올렸다가 이때 중간에 중국 관련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FOMC 딱 열렸을 때 금리 0.5 예상대로 다 했고, 근데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은 5.1로 올리고 거기다가 매파적 발언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도표 자체가 네, 매파적이었고 다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빠졌죠. 네. 실제로는. 그리고는 오히려 또 끝내면서 또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낙폭 더 줄이고 이러면서 네. 끝났어요.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오히려 이렇게 아싸라게 빠졌는데 그죠? 보기에 솔직히 FOMC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그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0.6 감소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얘기할 때 고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 고용 안정돼서 인플레이션 우려 없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거고 높은 금리 유지할 거야. 이거를 얘기했으니까 고금리잖아요. 근데 소매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면 성장 둔화, 리세션이 계속 이제 네. 침체 쪽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침체되면서 금리가 높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고. 탄탄하고. 네. 그러면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서 많이 빠졌다. 거기다가 전일에 이렇게 매파적인 거에 대해서 해석을 곰곰이 하니까 진짜 매파적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쭉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로 보시면은 지수 이제 변동폭으로 보시면은 S&P 2%, 나스닥 2.7%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빅스예요. 빅스는 전주보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빅스가 전주보다 장이 빠졌으면 보통 빅스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장이 빠졌는데 빅스가 내렸다. 그러니까 향후 네. 지금부터 한 달 금리,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오르는 쪽이든 내리는 쪽이든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될까요? 불확실성 해소니까 일단 빅스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연말까지 한 달짜리 보통 빅스는 옵션 만기 한 달 남은 변동성이거든요. 내재 변동성 한 달짜리.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이걸로 베팅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달 동안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동안도 이제 일단 많이 이런저런 지표들 다 나왔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또 들어가서도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아라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스는 그냥 오늘부터 3개월, 1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그냥 계량화한 거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라는 게 이제 매월마다 이제 그 매월 셋째 주 예, 금요일에 예. 만기되는 게 있고 매일 만기되는 게 있어요. 네. 옵션들이. 근데 한 달 만기 거를 딱 보려고 가정을 하면 셋째 주 금요일이 꼭 한 달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월물 옵션, 그 다음에 근월물 옵션 두 개를 가지고 딱 두 개만 갖고 해요. 두 개만 가지고 웨이트를 계속 조절해 주는 거죠. 아. 매일매일 이쪽 걸 더 많이, 뒤에 걸 더 많이, 앞에 걸 조금 줄여가겠죠. 날짜가 그러면 줄어들면. 일주일짜리하고 오버나잇은 아예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예 안 계산하는 들어가요. 데서. 예. 네. 근데 예. 일주일짜리 오버나잇이 요즘 거래가 많이 된다. 네, 개인들이 그걸 엄청 하고 있죠. 예. 내일 그러면 더 그건 좀 자세히. 아무래도 거래가 보겠습니다. 많이 되면 사는 사람도 많은 거니까 그쪽 빅스는 그러니까 그쪽 벌러틸리티는 계산해 보면 높은데 높겠죠. 빅스는 낮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숏텀 옵션이 무조건 비싸요. 왜냐하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더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감마 네.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높아서 예, 예. 실질적으로 해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빅스가 요즘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냥 일부는 영향이 있다. 네,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쪽을 한번 보시면은 유로 선물하고 호주 달러 선물하고 그러니까 달러 둘 다 똑같이 외환이잖아요. 근데 유로는 1 플러스 1% 상승을 했고 네. 호주 달러는 마이너스 1.4%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달러 강세라 그래서 그냥 다른 통화들이 전부 다 이제 약세가 되거나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통화별로 찢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게 유로가 특별한 게 아니고 호주 달러가 특별했던 거 호주 아닌가요? 달러가 이제 특별한 것도 있죠. 예. 다른 거 대비는. 예, 예, 이제 예, 일단은 예. 커머디티 가격들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예. 이제 호주 달러는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는 이제 목요일이었나요?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더 매파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는 거고 호주 달러는 같이 이미 걔네들 약간은 이제 중립적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밑으로 더 빠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랑 연동이 되고 있다. 리세션 되는 거를 반영하는 거죠. 리세션 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차트 맨 끝에 밑에 보시면 검정색이랑 이제 그 주황색이라 그래야 돼요. 황금색 같은 색 두 가지를 넣었는데 검정색이 유가 선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 같은 네. 색이 지금 구리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리 선물이 쭉 빠지는 양상이랑 위에 보시면 호주 달러 빠지는 양상이랑 비슷하죠. 네네. 레인지 움직이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호주 달러는 커머디티, 구리나 이런 것들을 연동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눈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나 이쪽 그러니까 호주 달러 또는 이 커머디티 쪽을 약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리세션 날리니까 침체라고. 그럼 침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가랑 구리 같은 가격들이 급락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 가격들이 외환이나 또는 환율에 그러니까 환율이나 금리에 어떻게 타이밍상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다 연결해서 붙여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건 1번은 똑같이 CPI, 2번은 FOMC, 3번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냥 이제 그 PMI 발표되면서 시장 움직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고요. 보시면 똑같이 보시면 위아래로 쭉 연결해서 보시면은 달러가 약세가 됐었다. CPI 나오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빠졌고요. 그다음 근데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구리값이 확 올랐어요. 구리값이 확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쫙 그 스토리가 맞죠. 일단 미국 금리 내려가니까 경기 좀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커머디티 수요도 좋아지고 중국도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올리니까 딱 모양새가 맞았는데 이제 2번서부터 보시면 FOMC가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랐죠. 근데 CPI 때만큼 강력하게 못 올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유로나 다 제자리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외환 쪽도 실제로 FOMC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밑으로 또 예를 들어서 커머디티 쪽 보시면은 상품 쪽 보시면은 유가나 그 다음에 구리값도 내렸다가 바로 올라와서 별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FOMC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들은 그 당일날로 보면은 주식이 제일 영향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 쭉 빠질 때 영향을 받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커머디티 가격들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호주 달러 빠지고 금리는 그냥 옆으로 가는. 그래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FOMC에 뭐 CPI에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영향을 안 받았다. 그래서 금리가 좀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점도표하고 이제 그 시장 퓨처스하고 이제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서는 어떻게 됐죠? 둘 다. 3번은 이제 목요일 날 ECB에서
되게 매파적으로 나가를 발언을 했고 그 바람에 여기 유로 보면 확 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유로가 더 강세로 확 올랐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짜 같은 경우는 PMI가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31개월 최저치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침체 쪽으로 확 도는 거죠, 느낌이. 네. 네. 그러니까 그 3번 이후에는 크게 주식만 빠졌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주식도 실제로 많이 안 빠졌어요. 금요일 날 뭐 1% 이하 네.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네.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면서 약간 이제 침체 분위기로 돌려고 지금 우겨보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 잠깐 단순하게 저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굿뉴스가 배드뉴스고 배드뉴스가 굿뉴스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헷갈리는 과정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굿뉴스가 뭡니까? 굿뉴스는 경기가 좋은 거를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굿뉴스라는 그렇죠. 게 사람이죠. 네네, 그렇죠. 경기가 막 좋을까?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아. 이게 굿뉴스죠. 단순하게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좋은 거죠? 상황이죠. 일단 우리는 투자하니까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굿뉴스, 주가가 내리면 그러니까 배드뉴스. 굿뉴스가 뒤에 배드뉴스, 배드뉴스 요 주가로 보고 앞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굿뉴스라고 하면 경기가 네, 좋고 맞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삶이 좋은 거죠. 상황이 네. 좋은 그래서 상황이네. 이 모든 게 굿뉴스가 배드뉴스고 배드뉴스가 굿뉴스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저번 주만 보면 뭐 PMI 지수 소비 때문에 그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게 배드뉴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굿뉴스가 돼야 되는데 주식은 빠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드뉴스가 이제 배드뉴스가 됐어요. 네. 거기가 쉽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은 그 얘기해 주신 대로 굉장히 타이트했잖아요. 네. 타이트하다는 게 뭐예요? 고용 일자리가 많다는 많은 거죠. 거잖아요. 많으면 굿뉴스잖아요. 네, 굿뉴스. 근데 그건 배드뉴스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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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엔 굿이면 배시고 배시면 굿이었는데 네, 바뀌고 이제 있죠. 경기 관련돼서는 거꾸로. 굿이면 굿이고 배드면 배드로 배드시고 바뀌는 거죠. 고용이면 굿이면 배이고 배시면 굿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하게 됩니까? 바뀐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장 많이 네. 빠질 때 소매 판매가 특별히 그런 거죠. 소매 그렇죠. 판매가 나빠졌더니 옛날엔 소매 판매가 나빠져서 인플레이션 없어진다 그러고 지난달에만 해도 장 팍 올려놓고 예. 이번에는 침체라고 그러고 침체. 그러니까요.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움직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막 계산 더하기 빼기 안 해볼 텐데 그날 많이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였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하면 어떤 뉴스가 딱 나올 때 경기 쪽은 굿이 굿이고 보시고. 그 실업 쪽은 굿이 배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은? 그냥 지금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플레이션에서 침체로 넘어왔다. 예. 예, 포커스가 침체로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넘으면 그냥 이제 예전에 굿, 뱃, 굿이 그 바뀐 거죠, 이제. 네. 뱃 돼야 되는데 고용만 이렇게 엉뚱하게 된 거는 제 생각에는 파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월이 하도 그거 갖고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약간 좀 시대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실업이고 블루 칼라는 실업이 아닌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 많은 경우는 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실업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세이빙이 있는 사람이 실업이 된 거고, 네네. 블루 칼라는 세이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블루 칼라가 무너지면 소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블루 칼라는 타이트하니까 소비가 안 무너질 수 있게 이번을 잘 넘어가면 되게 이제 좋게 그 페드가 얘기하는 연착륙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침체를 실업이 망가지면서 네. 하지 않는, 그래서 실업이 안 망가져서 침체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보지도 않을까. 아 맞아요. 그러고 보면은 파월이 그날 그 얘기 했어요. 했어요, IT 그날도. 뭐 어쩌고 하니까 그 연봉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고 네. 그렇게 얘기했고 IT는 뭐 나는 난 모르겠고. 네. 그 사람들은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실 제이미 다이먼도 이 사람들 돈 다 떨어질 거라고 그랬고 네. 그게 그런 쪽으로 일단은 시장의 해석이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있어야 같습니다. 되겠네. 그리고 일단은 페드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친구 와가지고 홍콩에서 매니저하는 친구가 와서 네. 얘기하는데 페드에 대해서 굉장히 그 VCC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왜 그러냐면, VCC라고요? 예, VCC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하다가 이번에 75씩 하지 말고 한 작년 9월서부터 25 이렇게 했으면 시장이 이렇게 막 안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서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가야 매니저들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커져버리니까 자기들도 불편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계속 고용 하면서 끝까지 가면 후행 간 다음에 침체된 다음에 침체했어 미안해. I'm sorry 그리고 I'm sorry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 난할수 없어. 금리 내가 뭐- 내릴게. 그래놓고 1 내리거나 75 내려버리면 한꺼번에 또. 한꺼번에 또 그러면은
또 뻘짓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 뻘짓에 대한 부분들, 이 상황들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우린 25 수준에서 계속 버텨보자. 뭐 이러고 있는 느낌인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음모론 쪽으로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은 그 점도표와 퓨처스 차이가 프라이스가 벌어지고 있죠. 비슷하게 갔는데 요번에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지금 뭐 25bp 더 차이 나지 네, 않습니까? 뭐 크게 보면 75까지 차이 나는 그러니까 거여서. 예, 네. 뒤에 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내일 한 번 네. 더 네.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제 종목 얘기 좀. 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쭉 종목들 보시면 애플이랑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 테슬라는 테슬라 13%. 네. 네. 이렇게 보신 두 가지가 이제 좀 슬픈 현실인데 이게 테슬라 많이 빠지면 안 아니 돼요. 애플은 별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테슬라는, 내려갔다 올라가고 네. 하니까 테슬라는 뭐 아. 50%가 그러게요. 빠져버리고 그리고 많이 저게 다시 올라갈 것인지 좀 그렇죠. 뭐 일단 불안하긴 머스크의 하죠. 불확실성, CEO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S&P가 다시 좀 오르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애플은 제일 먼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일단 근데 뭐- 테슬라가 과연 저 50% 빠진 거를 회복을 할까? 머스크가 다 팔까봐 근데 머스크의 옛날에 페이팔 빠는 것처럼. 머스크의 리스크는 늘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엔 유난히 좀 반응이 이번엔 왜냐하면 자꾸 네. 들고 있는 걸 팔아야 되니까 예, 물량이 일단은 옛날에는 자기가 가진 거를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네. 비전을 설포한 거라면 지금은 자기 주식을 자꾸 팔을까 이번에도 팔았죠. 이번에도 팔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거 트위터 계속하고 주가 계속 빠지면 마진콜 걸려가지고 담보놓은 이제 테슬라 주식 매도해서 갚아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속으로 산게 까보면. 좀 시장은 진짜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지난주 거는 경제 지표 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널 인컴 금요일 날 나오는 결국 스펜딩 그러니까 소비 지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소비 지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적은 나이키, 페덱스, 마이크론, 카니발 이 정도 화요일 수요일은 실적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개인 소비 이쪽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적은 지금 몇 분기께 나오는 거예요? 다 전분기 것들 얘네가 제일 최초에 발표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분기 걸로 이제 다음 이번 분기 거 나오는 거죠. 마지막 분기 거.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발표가 나오는 게 나이키가 지난번에도 나올 때 이제 시장 다 흔들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좋다 나쁘다를 흔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앞부분에선 그냥 수요일 날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틱톡 금지 법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 네덜란드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안 하는 거 통제 조치에 동의를 했어요. 원래 ASML이 니네만 돈 벌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네거티브였는데 그거를 이제 또 다 동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중국에서 아주 조금 난해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월요일 날 WTO 제소를 했어요. 오히려 미국을 제소했어요. 그래서 원래 지가 맨날 제소 당하다가 이제 지가 제소하는 입장으로 바뀐 상황이 됐고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 기업 36개에 대해서 수출도 또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섞으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할 일은 없어 보인다. 이게 그거 좀 제일 하는 것 같더니 요즘 뭐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제일 뭐 장을 좀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기 근데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중국 미중 관계 좀 돌아오면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전 세계 주식이 다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주식은 우리 주식은 되게 국내 좋죠. 주식은 두 배로 좋은데. 네, 두 배로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줄타기를 또 어느 쪽 해야 될지를 또 아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이벤트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님들도 이제는 실적이 좀 많이 좌우를 할 네, 거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많이 네. 해주시니까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주제를 CPI와 시장과 반대로 가는 페드 이렇게 적어 제목을 잡아주셨으니까. 정했는데 네. 이제 일단은 CPI랑 페드 부분은 아까 앞부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페드가 얘기하는 금리 올리는 거 못 올릴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앞부분에 그 부분 설명드렸고 실적 부분은 아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실적들도 원래 예상됐던 실적보다 다 좋았어요. 오라클, 아도브, 엑센처, 레스토랑 이런 것들 실적 발표됐는데 다 예상보단 좋았고 그게 네. 기존에 이미 한 10%에서 15% 정도는 다 이미 다운그레이드는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실적들이. 근데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라는 게 이렇게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거. 예, 조금 어떤 회사들이 좋으면 대부분 그러니까 좋고 지금 좀 이 그렇지 부분이
이제 소비 부분하고 연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소비를 해야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여간 뭐 실적 경기 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냥. 좋으면 좋은 걸로 좋으면 바뀐 뭐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이 네. 좋으면 주가 오르는 거고 네, 고용 나쁘면 쪽만 조금 나쁜 네네. 거고 고용은 오면은 좀 근데 생각해봐야 되고. 고용도 오히려 좋게 봐줘야 되는 게 블루 칼라가 무너지면 소비 전체가 무너지는데 반해서 네. 화이트 칼라가 실업되는 거는 저축되는 금액이 쓸 돈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소비가 그렇게 안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블루 같습니다. 칼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빨리 보시면 이제 선물들 12월물 만기됐으니까 만기된 것들 어떻게 되나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위결제 약정이 이제 230만 계약에서 190만 한 200만 계약으로 30만 계약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해지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의 입장에서 몇 월물인 지금 이제 3월물로 3월물이요? 넘어갔죠. 예. 넘어갔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이렇게 CME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해도 250만 정도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나오거든요. 금요일날. 네. 근데 이거 안에 만기된 50만 계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가지고 보면 한 200만 계약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230만 계약이 지난주였고 이거 그냥 이거대로 빼면 증가된 것처럼 나오지만 증가된 게 아니라 16일 날자 기준으로 보면은 12월물 만기된 건 빼줘야 되니까 저거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네, 되네요.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미결제 약정이 한 30만 계약이 줄었다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만기일이 되고 나서 미결제 약정 줄어든 거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이게 그래서 뭐 사상 최고로 많았던 만기일 날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롤오버 안 하는 게 했다는 뜻이네요. 롤오버가 안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롤오버가 많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도 해지를 많이 안 해서 1월 달을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행사된 걸 봤더니 콜옵션 같은 경우 한 16%가 행사됐고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 풋옵션은 12% 정도 행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1월 달 되면 해지 없이 그냥 진검승부 하는 겁니까? 이제 보겠죠. 이제 해지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그걸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나마 3월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3월물은 어느 정도는 이제 풋옵션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사되면서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 약정 줄어든 거 보시면 어마무시 줄어들었죠. 어마무시하네요. 예, 네. 그냥 일자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네. 12월 달에 엄청 많이 베팅들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얘기를? 내일은 이제 그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CPI, 페드 점도표 이런 것들의 연관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리서치나 이런 데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약간 뇌피셜로 그 그림으로 좀 보면서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점도표와 지금 퓨처스, 피처스 그다음에 이제 CPI CPI 예. 그거 관련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물들 아까 했던 네. 그 종가 임팩트가 어땠는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만기일 날 옵션들이 어떻게 이제 결제되는지 우리나라랑은 다른데 이제 질문을 댓글에 질문들이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해주세요. 네, 그거 네. 두 가지 정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댓글도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앱스 케빈강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